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불과 2달 전인 2025년 10월까지만 해도 견고하게 버티던 서울 핵심지 거래량이 11월 들어서며 말 그대로 절벽처럼 뚝 끊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했던 거래 절벽 후 2차 하락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가올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왜 진짜 위기인지, 그리고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장에 어떤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지 가감없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닥칠 현금 유동성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기회를 잡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영상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마포구의 40대 가장 김철수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철수님은 지난 2025년 상반기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끌을 해서 마포의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당시 호가는 18억 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사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터졌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매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철수님이 그때 매수를 포기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12월 기준 해당 단지의 국토부 실거래가는 16억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증발한 셈입니다. 반면 무리하게 갭투자로 노원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50대 투자자 박영희님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영희님은 전세가가 받쳐줄 거라 믿었지만 10월 15일 대책 이후 전세자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호가를 1억 원 더 낮췄음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갈까봐 두렵다. 영희님의 호소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처럼 현재 시장은 현금을 쥔 대기자에게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지만 무리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폭풍과 2026년 입주 물량의 부조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자 DSR 적용 범위를 전세자금 대출까지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시장의 유동성을 완전히 말려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과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8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사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고 파는 사람은 세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동맥경화 상태가 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상반기에는 서울 강동구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주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데 전세 대출은 막혀 있다? 이건 필연적으로 역전세난을 불러오고 급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던지면서 매매가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통계 자료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를 보면 2025년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 초반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올라야 정상인데 전세가도 같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여력조차 바닥났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준금리가 동결 또는 소폭 인하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6년 상반기는 금리보다 대출 총량이 시장을 지배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지 못하는 영끌족들의 급매물이 쏟아질 때 과연 누가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2026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십시오.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 역전세로 인한 급매나 경매 물건이 쏟아질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둘째, 무주택자라면 청약보다는 급급매를 노리십시오. 11호 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불투명해지면서 분양시장 메리트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국토부 실거래가를 꼼꼼히 체크하시다가 2024년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핵심지 급매물을 잡는 것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셋째,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1주택자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목숨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내 집 팔리기 전에 좋은 물건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에 덜컥 매수 계약부터 했다가 기존 집이 안 팔려서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우위 시장입니다. 내 물건을 먼저 현금화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은 2026년 지방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광역시의 대장주 아파트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은 입주 물량이 해소되는 지역인지 반드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 분석으로 옥석을 가려낼 때입니다. 진짜 지옥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부동산 전망이 도움이 될 소중한 분들에게 함께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